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 시제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단원이 아니라 시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실전 연습 마지막.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실전 연습 1, 2, 3, 4 해서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한 5번쯤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할 땐 돼도 막상 그죠? 캐네디언 앞에 서거나 할 때, 말할 때 시제 잘 안 쓰입니다. 정말,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책 읽을 때, 특히 소설 같은 거 이제 읽으시면 시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왜 그 시제가 그 순간에 선택되었는지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아시겠죠? 문장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 건 영어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정말 문법이라는, 그죠? 이제 어떤 작은 틀 안에서 언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니까 바깥 세상에 나오면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반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제를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 2, 3, 4 오늘 것까지 열심히 들어보시고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신 상황을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글의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책에 이미 시제 다 나와 있잖아. 그게 답이라고요. 그죠? 그 답에 내가 얼마만큼 공감을, 그죠? 할 수 있는지. 나도 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 시제를 실제로 내가 말을 하면서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월등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 후딱 가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 1번 봅니다. 벤은 나의 친구 중 하나야.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아. 자, 영작합니다. 그죠? 벤은 나의 친구 중 하나야 했으니까 뭡니까? 오케이. Ben is one of my 뭡니까? friends 합니다. 자, Ben is one of my friends 했습니다. 이때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죠? 여기 of가 어떤 의미입니까? 뭐뭐 중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one of 하면 뒤에 복수명사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이니까 선택이 가능할 거잖아. one of my friends 했으니까 내 친구들 중에 하나. 요렇게, 그죠? 입니다. 하나야.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아.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하죠. I know him. 뭐라 할까요? Very well 하면 되지. 그냥 현재 동사 쓰면 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죠? 왜? 그냥 그건 내가 기본적인 사실일 거니까. 그죠?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I know him very well 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아 했습니다. 이게 복습편은 아닌데 좀 뭔가 간단해 보여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벤은 나의 친구 중 하나야. 오케이. Ben is one of my friends. 똑같고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아왔어 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 보이죠? 오랫동안. 시간의 어떤 뭡니까? 길이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담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담아야 되죠? 시제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는 똑같아요. 그냥 쓰겠습니다. 자, Ben is one of my friends 했습니다. Ben은 나의 친구 중 하나야.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아왔어 했으니까 뭡니까? 자, 시간을 담는 게 뭡니까? 현재 완료, 완료라는 거죠. 그죠?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I have known him, 그죠? For a long time 할게요. 오랫동안. 자, 이런 말 그냥 영어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냥 한 번에 for a long time 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뭘 선택했나요? I have known 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시간 부사에는, 그죠? 전치사구입니다. 그리고 전체 당연히 품사를 논하자면 이거 당연히 부사죠.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I have known 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왔어. 어울리죠? 현재 완료랑 이런 시간 부사랑 어울립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냥 그 순간이 아니라, 그잖아요? 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어울리는 시제를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현재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것이 이제 부사라는 말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부사라는 말은 이렇게 for a long time에 앞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 이렇게 부사구, 뭐 이렇게 전치사구가 부사로 이렇게 빠질 때는 이렇게 컴마 넣어주는 게 예입니다. 그래 예쁜 그래머예요. 자, 오랫동안 I have known him. 나는 그를 알아왔어. 라는 거 되죠. 현재 완료인 거 보이시죠? 약간 뭔가 전체적인 복습 느낌이 나네. 자, 볼게요.
날씨가 개판이군. 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 뭐 이런 느낌? 자, 날씨가 개판이 어떻게 할까요? 자, the weather 할게요. 날씨가. The weather is 뭡니까? 아마 이런 단어를 선택할 것 같아요. The weather is awful. 그죠? 날씨가 엉망이야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했으니까 뭔가 내리고 있대요. 현재 지금 창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 어떻게 하겠어? It is raining 하겠습니다. again 할게요. It is raining again 했죠. 현재 진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서 얘기할 거잖아. 그죠? 앞에는 개판이야 하는 것은 그냥 어쨌든 이게 뭐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그 화자가 바라보는 그죠? 그냥 일어나는 현상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날씨가 엉망이네. 이런 날씨 누가 좋다고 하겠어. 이런 느낌? 그냥 The weather is awful 해놓고 It's raining again 했습니다. 지금 비가 또 내리고 있어. 그냥 현재 일어나는 단순하게 현재 일어나는 거. 현재 진행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안 보고 그냥 가져와서 뭐야 또 똑같네. 오케이. 비교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The weather is awful 할게요. 그리고 날씨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 자, 뭐가 다릅니까 이번에도? 요렇게 하루 종일이라는 시간이 갭이 좀 크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 어떻게 할까요? 자, 하루 종일 어떻게 담을래요? It has been raining 해야 되죠. All day, 뭐 long 이런 말 붙여도 돼요. 자, it has been raining all day 해도 되고요. It has been raining all day long 해도 됩니다. 이렇게 long 하고 들어가면 뭔가 강조하는 말이라. 약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이런 느낌. 그냥 all day 하면 그냥 하루 종일 이런 느낌. 이런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선택한 뭡니까? 시제가 뭐예요? 여기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왜 그렇죠? 그죠? 하루 종일이래요. 지금 현재 뭡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비가 오고 있겠죠.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겠는지를 생각하셔야 돼. 지금 밖에 보니까 비 와요. 와,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오는구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과거에 어떤 시작은 했을 것이고 시간을 두고 계속 내려서 지금도 내리고 있어. 지긋지긋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무슨 시제를 선택하죠?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그죠? 약간 이거 복습 같은 느낌이네. 이거 제가 무슨 의도해서 잘랐던 게 아닌데 저번 수업에 기가 막힌데 자른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번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했어요. 이것도 비교겠네. 오케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죠? 자,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럼 자, 이번 주라고 우리가 말할 때 뭡니까? 지금 말하는 시점이 이번 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말하는 시점도 이번 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it has not rained 하겠죠. this week 할 겁니다. 이번 주에 하는 거 그냥 시간 부사예요. 어떻게?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는 거. 일단 이런 영어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그렇지, 그죠? 어느 순간에 단어 공부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It has not rained this week 했습니다. 왜 has not been, has pp 썼습니까? 현재 완료. 왜 현재 완료 썼죠? 지금이 이번 주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뭡니까? 시작하고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쭉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담고자 하는 말이죠. 이번 주에 했으니까. 그러니 it didn't rain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는 it has not rained this week 해야지 어떤 의도와 시제가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 예쁜 영어라 그래. 자, 밑에 걸 볼게요. 지난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자, 지금 말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난주면 지나갔잖아.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는. 그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생각해봐요. 과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It didn't rain 하는 거예요. It did not rain. 그죠? 그리고 뭡니까? Last week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 같은 거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하면 last week 하면 이거 뭡니까? 그냥 이렇게 부사구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그냥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그냥 it didn't rain last week 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뭡니까? 그냥 지난주라는 어떤 시간을 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지난주에가 있었던 팩트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영어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아. 그냥 심플 과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질문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쌤, 그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It had not rained last week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겠뇨? 잘했지. 완전 잘했지 뭐. 그냥 did not rain 해서 심플 과거를, 그냥 단순 과거를 사용하셔도 괜찮고, It had not rained last week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뉘앙스를,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지난주 내내 비가 오지 않았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 무슨 말씀인지 하죠. 그러니까 had not rained 하면 그잖아요. 지난주 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일주일을 하나요? 자, 일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시작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근데 지금 말하는 화자가 만약에 It had not rained last week 하면 이 사람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비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잖아요. 왜 굳이 시간을 담았겠어요? 그 일주일이란 시간을 담으면서 비가 안 왔어 라고 말한다면 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나 비 기다렸는데 정말 아야 한 번 안 오더라 이런 느낌. 근데 그냥 심플하게 It did not rain last week 하면서 이렇게 윗문장을 쓰면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팩트적인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거죠. 지난주 비 안 왔는데? 라는 어떤 느낌. 그러니 이 한 문장을 놓고 지금 제가 막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것을 영어를 좀 빨리, 그죠? 내가 이 영어를 배워서 빨리 내가 말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죠? 그리고 배운 그래머를 빨리 내가 이용을 해보겠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가벼운 소설 하나 읽으세요. 좋아요. 원더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 많이 드리죠. 이 책. 이 책 저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팔렸을 겁니다. 벌써 이거 원더 책 광고하고 다닌 지 5년은 된 것 같아. 5년이 뭐야?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한테 좋아서 제가 많이 추천했고요. 제발 해리포터 같은 거 읽으시면서 영어 공부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니까. 그걸로 영어 공부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셔. 우리 애는요 해리포터 읽어요. 그죠? 정말 얼만큼 이해하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신이 읽으실 줄 모르면 우리 아이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잖아요. 너무 믿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부모는 아니네. 참 죄송해요. 학부모님들이라면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자, 여튼 It had not rained last week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하나를 보시면 좋겠는 게 시제를 보고서 이때 왜 이 시제가 선택되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 익숙해져야 돼. 자, 7번 갑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애나 본 적 있어? 했어요. 자, 질문 시점을 오케이. 자,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질문 시점이 여전히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저는 여전히 아침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본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튼 답은 뭡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사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생각을 해야 돼. 뭐냐 하면 Have you seen, 그죠? Anna 이래 되겠죠. This morning 합니다. 자, 이것도 오늘 아침에 하는 거잖아. 그죠? 시간이 어떻게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죠? 자, 오늘이 빠지잖아요? 만약에 그냥 아침에 하면 in the morning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다라는 거 비교 한번 해봅시다. 비교하자. 해볼게요. Have you seen Anna? 그죠? in the morning 해도 영어가 되죠? 아이고, 그죠? 영어가 됩니다만 뭡니까? in the morning은 아침에 하는 말이지 오늘 아침에 하는 말은 아니지. 근데 물론 아침에 애나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오늘 아침이겠지. 설마 어제 아침 묻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어쨌든 그렇지만 in the morning 할 때 morning은요. 이거는 지금 명사야. in the morning 할 때 이거는 명사고요. this morning 할 때 이 morning은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영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침에 하면 in the morning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게 영어를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this morning은 안 하고 많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in this morning.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in 없어야 영어라고. in 있으면 틀린 그래머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단어를 어쨌든 많이 아셔야 돼. 자, 어쨌든 영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반장이 가르쳐도 그죠? 영어는 여러분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정반장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Have you seen Anna this morning? 했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애나 봤어? 라고 말하니까 Have you seen? 어떤 느낌이에요? 왜 현재 완료 선택합니까? 그잖아요. 지금까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잖아. 야, 오늘 아침 지금까지. 그잖아. 아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설마 밤 12시부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뭐 학생이라면 뭐 학교 등교부 1시간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너 애나 봤니? 라고 묻는 거니까 그 시간을 담는 거. 그 그릇이 현재 완료라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애나 본 적 있어? 자, 질문은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야? 질문을 하는 시점이 뭡니까? 이미 아침 지나서 지금 뭐랍니까? 오후라는 거지. 오후에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오늘 아침에 애나 본 적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 아침 끝났죠? 다 지나갔죠? 그냥 과거죠. 뭐 시간을 담고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Did you see? 하는 거예요. Did you see Anna this morning? 하면 너 아침에 애나 봤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전체를 퉁쳐서 그냥 과거야. 그죠? 그렇지만 자, 그죠? 조금 다른 거. 요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 수 있잖아. Have you seen, 그죠? Anna this morning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다른 어떤 뉘앙스를 어떤 그런 의미를 주긴 하죠. 과거 완료가 쓰였어. 좀 전에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had you seen, 그럼 this morning을 어떤 시간의 어떤 긴 어떤 시간으로서 담고자 했다라는 거. 내 말 안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애나 본 적 있어? 우리말로 해석하면 did you see나 have you seen이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뭘 다르게 해석하겠어. 근데 그죠? 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의 양을 여기 캐네디언들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모국어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면 설명 잘 못해. 진짜 설명 못해요. 근데 말 못할 어떤 그런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는 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그래머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설명을 하면 맞아. 엄청 재밌어 한다는 거.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나는 그걸 말로서 꺼내서 설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해하죠. 여튼 그러니까 did you see 보다는 had you seen 들어가는 게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뭔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제가 콕 집어서 하나라고 말씀 못 드려. 상황이 있어야 돼. 사라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폴은 이미 집으로 가버렸어 라고 했습니다. when Sarah 도착했을 때요. arrived 쓰겠습니다. arrive at the party 할게요. at the party. 자, Paul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답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거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left home already 하면 됩니다. when Sarah, 그죠? arrived at the party. 세라가 파티에 도착했을 때 Paul left home already 하면 그냥 완벽한 영어예요. 폴은 이미 집으로 떠나버렸어 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가버렸어 했으니까. 근데 그죠? 이거 left 대신에 그냥 went 써도 괜찮으죠. Paul, 그죠? Paul went home already 하면 완벽한 영어예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그래머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그죠? 이거 지금 이거 써주길 바라는 질문이야. 뭐냐 하면요. Paul 했습니다. 그죠? Paul 여기 뭐냐 하면 had left 혹 하시거나 혹은 had gone 해달라는 거야. gone home already 이거예요. 자, 뭐와 뭐의 차이냐 하면 이거 쓸래 아니면 과거 완료로 이걸 쓸래 하는 거예요. had left or had gone 하는 겁니다. gone home already 였습니다. 이미 떠나버렸어.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써도 완벽하게 상관없죠. 이렇게 쓰면 그냥 뭐 여기는 보세요. 과거예요.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대과거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과거 완료인데 자, 이걸 보통 이렇게 대과거라 그래요. 뭐냐 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 자,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세라가 파티 도착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요, 폴이 집에 갔어요. 근데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폴이 집으로 가버린 게 먼저 일어났죠. 자, 보세요. 세라가 도착했을 때 폴은 거기 없었어. 이미 왜? 집에 가버렸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둘 다 과거에 일어났는데 굳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것이 나중에 일어났는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가끔씩은 그렇게 말하면 선후관계가 불분명해서 뭔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이 나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선후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게 대과거의 사용입니다. 대과거가 뭡니까? 과거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의 두 가지 역할 중에서 한 가지가 그렇게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과거 완료 제가 했던 데, 시제했던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had left, had go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요. 왜?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라고 말씀드리죠. 뭐를? 여기. 왜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먼저 떠나는, 무슨 두 사건 중에 뭐가 떠나는지 이 시제가 같다고 해서 지금 구분 못합니까? 자, 이게 1번 사건, 2번 사건 뭐가 일어났죠? 먼저? 당연히 2번 사건 먼저 일어났지. 어떻게 알죠? 라고 말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 already. 이걸 뭡니까 이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시간 부사라고 하는 거죠. 시간 부사. 이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말로 단어 이미 뭐예요? 여기 이미라고 말하는 거야. already가. 이미 가버렸는데 그럼.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left하고 went 하면 충분히 arrived 한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거 당연하잖아. 당연하니까 과거 완료를 해가지고 대과거 사용할 필요 없어요. 네이티브라면 most likely, 그죠? 이거 요렇게 예쁘게 안 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지. 이거면 충분한데 뭘라고 그걸 만들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 둘 다 됩니다. 다만 학교 시험에 문제 나오면 뭡니까? went left는 틀렸다 하고 had left랑 혹은 had go만 맞다 하겠죠. 그게 문제지.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서 밑에서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셔. 뭐냐 하면 여기 already 위치가 부사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적을게요. 이렇게 had already, 자, left 하거나 혹은 had already, 그죠? gone home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already가 시간 부사라 해서 부사일 때, 그죠? 보통 이제 구어에서, 그죠? 여기 사람들 이제 보통 구어하면 already 항상 그냥 끝에 여기 있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머를 정확하게 이제 그래머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had pp 요 사이에 already를 넣으려고 하죠. 여기 예쁜 어떤 위치라고 이제 보통 이제 배우니까. 그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실제로 Paul had already left 보다는 Paul had left already 하고 뒤에 보통 다 그냥 끝처리해요. 거의 다 끝처리합니다. 여기 끝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두 개의 사건이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해볼게요. 우리말을 이제 잘 읽어보셔야 돼. 우리가 어젯밤에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했었다는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알게 되었어, 이런 느낌의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도착했을 때, 이것도 이제 영어로 일단 가볼게요. 그죠? When we arrived, 이것도 도착이야. 또 집이야. At our house 할게요. Last night 하겠습니다. 그죠? 알았어 했습니다. We 합니다. We realized 해도 되고요. 혹은 we found out 해도 괜찮겠습니다. Found out that, 그죠? Somebody 할게요. Somebody,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Broke into, 그죠? Our house 할게요. Arrived at the house, into the house가 되게 어글리하다. 요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 어글리하잖아. 이거 봐. 그죠? 되게 어글리하죠. 요거보다는 뭡니까? 그냥 arrived home 할게요. 요때 home 할 때 home은 house하고 달라요. 품사가. 이 home 뭡니까? 이거 부사예요. 부사. 그냥 단어 하나로 부사입니다. 자, when we arrived home last night. 우리가 어제, 그죠? 집에 도착했을 때, we realized, 혹은 we found out that, 그죠? Somebody broke into our house 했습니다. Somebody broke into our house. 자, 이런 것도 그냥 아셔야 돼. break into 하면 침입하다 하는 뜻이에요. 어느 뭐뭐로 침입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침입했다는 것을, 그죠?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완벽해. 생각을 해봐요. 그냥 앞에 arrive예요. 그래요. 과거고, 이것도 과거지만, we realize 깨달은 것도 과거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거 누가 말해줘야지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사건이 뒤인지 알 건가요? 그냥 이거 그냥 읽으시면 당연히 우리가 도착했을 때보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한 거는 당연히 그 전의 일이죠. 그죠? 너무 뻔하잖아. 이 뻔한 것을 가지고서 시제를 논할 이유가 없어. 사실 그냥 과거 해도 된다고요. 다만 자, 또 again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실 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토익이야.
학교 시험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기대하는 답은 뭐예요? 답안지 답안. 답안지 답안은 이거라는 거죠. 자, 이만큼 똑같죠? When we arrived home last night, we realized that somebody. 이때 that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We realized somebody. 그죠? 뭡니까? had broken 하는 겁니다. into, 그죠? our house. 요렇게 적기를 바란다는 거지. 답지에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요렇게. had broken into 해달라는 거죠. 왜? 도착했던 것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도착했던 게 과거라서 arrived 했으니까 그 전에 일어난 건 had pp 써 달라는 거죠. 그죠? 대과거로서. 그래서 그냥 요거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해석은요, 그냥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말씀드렸죠. 뭐뭐 했을 때 한다고 항상 when부터 시작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라이팅이면 구어면 그냥 doesn't really matter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내가 잘 말할 수 있는 쪽으로 그냥 말을 과감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이걸 라이팅을 하신다면, 유학생이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죠? 그 유학생들은 이거 좀 고민하셔야 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잠시만요. 자, 유학생이라면 영어 선생님이 조금 더 선호할 어떤 영어 어순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주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로 시작하는 영어가 좀 더 이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we realize that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when으로 시작하시든 주어 동사로 시작하시든 괜찮아요. 구어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세요. 라이팅에서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무조건 하고 when 하고 because 하고 이런 단어부터 쓰니까. 왜? 우리 어순의 해석을 할 때, 말을 할 때 항상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부터 해석을 하니까. 그잖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드리죠. 정반장식으로 그냥 위에서부터 무조건 내려가세요. 해석은. 그래야 조금 더 영어답게 순서가 배치가 놓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 자,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매우 걱정했어. 그는 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The man worried much 했습니다. 라떼도 괜찮아요. 자,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the man 뭡니까? 자, 내 옆에 앉아있는데요. 앉아있는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sat next to me 할게요. worried much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쓴 거 보여요? 그죠? 여기 보세요. 내 옆에 앉아있는, 자, 뭡니까? 그 남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입니다. 그죠? 한국말은 보세요. 항상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죠.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긴 형용사는 항상 명사 뒤에 존재하죠. 그래서 그리고 뭐뭐 옆에 하는 단어가 여기 한 단어, 이런 거 그냥 아셔야 돼. next to 하는 게 뭐뭐 옆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the man who sat next to me, 그죠? worried much, 그죠? 많이 걱정했어요. 왜? 그는 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일어났던 사건은 뭡니까? 이미 과거였죠. 그잖아. 지금 보면 걱정했다. 과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뭡니까? 그 전 과거.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보다 그 전 과거부터 해서 그때까지 이 남자는 비행기 타본 적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과거 완료라는 게 오는 겁니다. He had not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 그죠? flown 할게요. flown before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장 간단해. fly의 3단 변화입니다. 3단 변화. fly의. 자, fly 하면 뭐뭇이 날다, 뭐뭇은 날리다 하는 뜻이니까 fly, flew, 그리고 flow는 씁니다. flown before 해도 되고요. 혹은 뭐 다르게 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he had not flown before 하시거나, 혹은 he had 그죠? 그러면 전에 날아본 적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행기 탄 적이 없었다는 표현이고요. 좀 길게 정확하게 놓자면 단어를 he had not been on an airplane before 해서 그는 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핵심이 뭐냐 하면, 그죠? 시간을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경험치는 그 과거부터 더 과거에서 그 과거 시점까지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지금 비행기 탔으니까 안전부절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대과거의 경험이다. 이거 말이죠. 그죠? 그 경험을 나타내는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had flown 하시거나 had not flown 하시거나 had not been on an airplane 했습니다. 자, 그 집은 더러웠어. 그들은 수주일 동안이나 집을 청소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the house, 그죠? 자, 더러웠어.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he house was dirty 했습니다. 그들은 했어요. 청소하지 않았대요. 자, 집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된 게 뭡니까? 과거예요.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해? 그 과거 시점에서 뒤로 가서 더 과거에서부터 청소를 하지 않아 왔다는 거잖아. 더더군다나 지금 뭡니까? 수주일 동안이나 하는 시간을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완료가 쓰이는 겁니다. they had not 해야 되지. had not 뭡니까? 청소하지 않았대요. cleaned. 그죠? the house 할게요. for 수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a few weeks 하면 되겠죠. The house was dirty. They had not cleaned the house for a few weeks 했습니다. 그죠? 수주 동안 그 집을 청소하지 않았어. 어쨌든 수주일 동안이라고 말하는 그죠? 이 시간 부사, 시간을 어떤 텀을, 기간을 담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사용했나요?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앞에 과거 완료 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전체적인 어떤 뭡니까? 느낌은 복습하는 느낌이긴 하네. 하나하나가. 자, 내가 전화했을 때 케이트는 막 집에 도착했었어. 그녀는 엄마 집에 있었어. 이렇게 해요. 도착했어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해볼게요. 자, 이거 순서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Kate arrived 했어요. 그죠? arrived home 할게요. 막 했으니까 이렇게 말 붙일게요. 자, Kate just arrived home 했어요. 언제? When I called 했습니다. 내가 전화했을 때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 전화했을 때 집에 막 도착한 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그녀는 엄마 집에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집에 지금 돌아온 과거 시점 전에 엄마 집에서 머물렀다 이 소리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She 뭡니까? had stayed 이렇게 할게요. 그죠? At her mom's house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과거 완료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잖아요. 내가 전화했을 때 케이트가 집에 막 도착했대. 케이트 집에 엄마 집에 계속 있었대. 이런 느낌. 그죠? 그냥 쭉 있었다라는 어떤 시간을, 과거의 어떤 시간을 담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그냥 She had stayed at her mom's house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침내 버스가 왔어. 나는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마침내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Finally, 그죠? 버스가 왔대요. The bus came 할게요. 당연히 그죠? 내가 기다리던 버스니까 당연히 the bus 해야 돼요. Finally the bus came. 마침내 버스가 왔어. 나는 그냥 온 게 과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쭉 기다리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20분 동안이나 이게 또 정확하게 말을 해주죠. 시제를 뭘 선택해줘? 라고 그죠? 과거 완료 진행이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장 이쁘단 말이지. 자, I had been 할게요. waiting. 그죠? for 20 minutes입니다. 자, I had been waiting for 20 minutes 합니다. 그죠? 실제로 막 구어를 써서 요렇게 하면 우리가 축약형 보통 써서 이렇게 I've been 하죠. 그래서 이 헤드를 잘 들을 시간이 없어 사실. 그냥 바로 뭡니까? 이거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지나서 뭐 테드 톡 같은 거 이제 실제로 막 들을 거예요. 들으면서 영어 시작하면 많은 어떤 그 연음이나 어떤 사운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은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났어? 마침내 끝났잖아. 그 과거의 버스가 온 시점에. 그죠? 그러니 자, 생생하죠. 기다리고 있었대. 20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과거 완료만을 해도 괜찮아요. 과거 완료를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I had waited for 20 minutes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finally bus came 했습니다. 그죠? Finally the bus came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이 I had waited for 20 minutes 하셔도 된다고요. 이걸 틀렸다 말았다 할 건 아니야. 다만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죠? 과거 완료예요. 여기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의 진행을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좀 더 그 순간에 뭐뭘 하고 있었다는 거지. 쭉 하고 있던 걸 그 순간에 하고 있었죠 라는 어떤 근데 하고 있던 일이
막 끝났을 때도 그죠? 진행형이라는 걸 쓰죠. 현재 완료 진행 많이 설명드렸었고요. 과거 완료 진행이 여기는 쓰인 겁니다. 과거 그 시점, 버스가 온 시점에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 그것을 시간이라는 어떤 그죠? 그 영역을 같이 담으려면 과거 완료 진행이 쓰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 좀 시간 텀을 두고서 이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해를 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머리에 담고 살아야 돼. 여러분 몫입니다. 연습하시다가 안 되면 다시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글을 읽거나 하면 같이 또 연습을 해 나갈 거니까 여튼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소한의 공부는 제 수업 열심히 듣는 거고요. 좀 더 욕심이 나시면 뭔가를 하세요.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